힘들죠? 낮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빨리 끝냅시다. 10분? 그러면 슬라이드만 보고 넘어가야 되게? 그러면 7시 반까지만 합시다. 네. 세계 문화의 원류 그랬는데 이거 세계사 여러분들 뭐 공부를 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란 말 많이 하죠. 글로벌 스탠다드. 아까 오멘 앤 칠드런 퍼스트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 일본의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와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란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바로 보편적 가치라는 게 뭐냐 하는 게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특히 이제 선진국 사람들에서 통용되는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유럽에서 왔다. 그런 얘기죠. 그 여기 보면 위에는 뭐 안 하고 교수가 한때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도에서 온 기술자가 이렇게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이 돼가지고 인도에서 왔는데 자기한테 커피 끓이라고 하더라 이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뭐 아무 커피 끓이는 거지 뭐 사장도 끓이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 자기가 어디 기술자가 커피 끓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커피 끓이는 여직원 따로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지. 한국은 다 이렇게 커피도 사장도 끓이고 끓인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그 기술자가 엄청나게 당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글로벌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뭐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또 표현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선물을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 종교적 금기 사항은 뭐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사람 이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 보겠지만 먹는 거, 테이블 매너, 옷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알아야 될 그런 비즈니스에서 있어서 특히 이제 성평등 성소수자 우리나라에 요즘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젠더 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럽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끔 언론에 나오죠.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미 결혼하는 걸 인정해준 나라도 있고 그냥 일반화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만은 남자 여자 호텔에 들어가는 괜찮아. 남자끼리 들어가면 이건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근데 우리 나라 사람들 가서 돈 아낀다고 친구하고 둘이 한 방에 가서 자면 이상하게 생긴다니까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친구와 같이 잔다 그러면 설명해 줘야 돼.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특히 이제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바이어 여러분들이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바이어가 아니면 여러분이 바이어를 초대했을 때 특히나 해외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뭐 바이어나 아니면 중요한 파트너를 접대하거나 또 식당에서 할 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신경을 잘 써서 어떻게 그 나라 애절에 맞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유튜브 뭐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교수가 런던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왜 식당에 가면 밥을 못 시켜? 왜? 음식 이름을 알아야지.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서양 진짜 이제 큰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메뉴가 쫙 20개 30개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시킬 줄 알아?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또 음식을 이 사람들의 입에 맞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중동 바이어들 많이 오잖아요. 한국에도 많이 옵니다. 그분들은 음식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우디에서 그 대학교 관계자들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몇 사람이 서울 시내 구경하고 왔어. 저녁에 점심 어디서 먹었냐? 점심 안 먹었대. 아니 어쩐 일이야? 어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아무 표시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쫄쫄 굶고 그냥 온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식당에는 다 할랄 음식 그게 다 지금 돼 있는 거 알죠? 식당에 파티를 하잖아요. 중동 사람들 오면 그 이쪽 할랄 식품은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똑같이 뭐 뷔페식으로 하더라도 따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 비행기도 타면 비행기 승무원이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미리 얘기를 하든가 뭐 채식주의자냐 아니냐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인도 사람도 또 소고기 안 먹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인도 사람하고 사우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뭘 먹어야 닭고기 먹어야지. 생선도 안 먹습니다. 잘 생선도 안 먹고 안 먹는 사람 많고 유럽 사람들도 생선 잘 안 먹어요. 이 음식이 굉장히 까다롭죠. 여러분들 영어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웠겠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어를 어떻게 할 거냐, 왜 영어를 해야 되느냐. 한국하고 일본 바이어 만나면 영어로 얘기하죠. 뭐. 서로 모르니까 서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영국에 가니까 아까 뭐막 우메네 뭐 칠드런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발음이 약간 이상하죠. 이게 우리가 CNN 어나운서가 하는 발음이 아니잖아요. 막 이상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국 남부 사투리. 영어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영국 사람도 지방에 따라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 영국 사람이 미국 저기 LA나 이런 데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똑같은 영어인데 그렇게 다르죠. 뭐 특히 날짜 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월, 일 이렇게 쓰잖아요. 영국은 일, 월.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편지 쓸 때. 그리고 지금 엑시비션이란 단어 이거 있는데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똑같은 어차피 같은 얘기거나 아니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영어 단어를 앞으로 쓸 때 여러분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 이게 잘 굉장히 골치 아파요. 성명이 지금 푸틴 대통령이 있죠. 푸틴 대통령은 푸틴이라고 그래요. 푸틴 딸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이 틀려. 푸티나라고 그래요. 야, 똑같은 사람 왜 성이 틀리느냐?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성을 다르게 써요. 뒤에 여성 유럽의 특히 이쪽 동구권 이쪽 나라들 이쪽은 단어가 여성 명사는 모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모음으로. 그러니까는 심지어 자기 성도 그렇게 쓴대. 푸티나라고 쓰게 돼 있다 이거죠. 젤렌스키도 젤렌스카라고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성이나 이름을 쓰는 그런 관행이 틀리다 이거죠. 한국은 성이 같은 사람 많죠. 그렇죠? 김이박이가 쫙뭐황뭐홍 뭐 엄청 많은데 일본이나 러시아는 까꿀러요 이게. 이름은 막 비슷비슷하고 성이 엄청나게 틀려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성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 그런데 새로 성을 만들면서 성을 다 틀리게. 그러니까는 문서를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이 러시아에서 온 공문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이니셜을 쓰고 Y하고 뭐뭐뭐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같으면 뭐예요? Y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 이게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일본이나 특히 러시아 사람들은 이게 성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니셜만 써도 알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런 걸 이제 알아야 되고 성이 또 나라마다 틀려 이게. 뭐 차우체스크 뭐 그다음에 뭐 노프스키 막 있죠.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 사람들 상대하려면 이 사람들 성이 뭐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돼. 이 나라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계통이다. 이게 어느
지역 사람이다라는 걸 성만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똑같은 단어도 다르게 써요. 마리아는 뭐죠?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미국 내용에 뭐라고요? 메리라고, 메리.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는 마리 퀴리,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다르게 씁니다. 그다음에 호칭 굉장히 중요해요. 호칭이 여러분들이 바이어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죠. 라 윤수면 미스터 라라고 할 거냐, 윤수라고 할 거냐, 수라고, 심지어 나한테 미스터 수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중동 사람들 단어 되게 길지. 도대체 어떤 게 성이고 어떤 게 이름인지 잘 몰라. 이게 막 헷갈려 이게.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돼. How can I call you?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그 사람이 부르라는 대로 부르는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이 나라에서 이름을 그냥 부르라고 그래요. 이름 불러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그렇지 않은 나라도 뭐 우리나라도 이름 안 부르죠. 처음 본 사람한테 뭐 김 부장님, 뭐 나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 윤수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런 나라도 있어요. 독일 같은 게르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릅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미스터 헤어 누구 이렇게 불러요. 그런 관행을 알고 우리가 바이어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선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 BTS 얘기하는데 손흥민 얘기하는 손흥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방한 바이어들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집에 한번 초대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이어들이. 호텔보다는 자기 회사 기숙사 이런 데 하고, 특히 이제 개도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큰 나라, 중국도 저 내륙이나 이런 데에서 온 사람들은 이 제주도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제주도 한번 보내주는 거야, 한국 오면. 아니면 건강진단 이런 것도 이제 자기 돈 내고 하라 이거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바이어가 한국에 왔을 때 좋은 관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역사 이제 가겠습니다. 유럽 역사. 아까 뭐 유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그걸 좀 교수가 한 표로 정리해 본 거예요. 유럽이 사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뭐 형편 없다가 이제 20세기 들면서 패권 전쟁 그리고 4차 산업, 다음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또 특히나 최근에 뭐죠?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위기 아닙니까? 그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유럽과 비즈니스 하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현재 유럽의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경제 상황이고 어떤 지금 비즈니스 여건인지를 모르고 바이어하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자, 로마 역사, 유럽 역사 간략히 보겠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3번 정복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군대, 종교, 로마법. 근데 교수는 하나 더, 로마자 글자. 지금 전 세계의 글자 중에, 문자 중에 한국어, 저기 저 캄보디아의 크메르어, 중동말 몇 개 빼면 다 뭐죠? 알파벳, 로마 알파벳으로 쓰죠. 로마자를. 그 로마는 지금도 전 세계 문명의 그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3세기가 돼서 유럽이 이렇게 체계를 갖추어지게 됐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게 돼.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럽 싸움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women and children first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남자들은 죽더라도 여자들은 살리자, 그런 말.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남자들은 다 죽더라도 여자들은 살려야 된다, 그런 데서 오는 그 역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거기 모나리자는 어디가 있죠? 여러분들 파리 가보시면, 파리 어디 갔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가봤어요? 루브르 박물관 갔냐고.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 막 그 써져 있어. 모나리자하고 뭐하고 몇 개만 보라고. 모나리자는 요리가 쉬워 막 써져 있지. 그거만 보고, 그거 보려면 며칠 걸리니까 한 몇 개만 딱 보고 가라고. 참 그 프랑스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이죠.
그때 바로 이 13세기에서 16세기 이 중세 유럽 시대에 이런 거장들이 활동을 하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근세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러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유럽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근세를 지나서 현대 유럽입니다. 보면 유럽과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과학기술이나 그런 문명의 이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날 유럽,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제 특히나 현대 유럽에서 가장 큰 사건이 구소련이 해체된 거 아닙니까? 쪼개져 가지고 여러 나라가 분산되고, 그다음에 동유럽들이 전부 다 나토 서유럽으로 가버린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그런 대변혁인데, 그래서 최근 이제 전쟁도 나게 됐다라고 봐야 되죠.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30개국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우리 아시아의 일본과 대한민국만 30개국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유럽입니다. 유럽이거나 유럽의 영향권 하에 유럽 사람들이 만든 나라들이에요. 뭐 싱가포르, 홍콩도 사실 유럽 사람이 만든 거죠. 어느 정도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유럽은 축구 없이 말할 수 없다. 지금 뭐 손흥민에 대해서 여학생들 관심 가져야 돼. 유럽 바이어 만나면 유럽 사람들 머리에는 절반은 축구밖에 없어. 진짜. 뭐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뭐 얘기하다가 축구 얘기하면 다른 그만두고 축구 얘기만 계속 해. 그런 바이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축구만. 요즘 막 여자들도 축구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비즈니스 하려면 반드시 유럽 축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뭐 그 최소한 그 축구 리그 이름이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다 세계 축구 클럽. 유럽은 뭐 온 나라가 축구 클럽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공연예술 얘기했어요. 이 여러분들이 유럽 바이어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이런 데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큰 바이어들은 이런 오페라 하우스에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박스가 있죠. 큰 회사들 이거 하나 박스 자기 회사 갖고 있는 계약해가지고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 공연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과 유럽의 중산층,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맞게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 자, 그러면 몇몇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교수가 처음 근무했던 나라입니다. 교수가 가서 운전면허 땄는데 이런 거였어요. 요즘 이렇게 생기죠. 사진 이렇게 포토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A4 한 장을 접어가지고 요만큼에 만들었어요. 없어. 내 이름도 Y라 이렇게만 써져 있어. Y라. YS라도 아니고. 그게 뭐겠어요? 사람을 믿는 거지. 그렇죠? 신사의 나라? 그래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도 없는 면허증을 가지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던 그런 나라다 이거죠.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국에 대해서. 영국은 아일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4개 나라가 있잖아요. 4개 지역이 주라고 해야 되나?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근데 영국을 얘기할 때 공식 명칭은 UK입니다. 그거 알아요? UK. 그리고 집이라고 그래요. 그레이트 브리튼 또 얘기해요. 그것도 영국이고. 또 잉글랜드 사람은 잉글랜드라고 계속 얘기해. 근데 그렇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런던, 유명한 윈블던, 그리고 버킹엄궁. 나중에 꼭 여러분들 아직 안 가본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유럽 여행을 못했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꼭 한번 졸업하기 전에 가보세요. 축구 클럽 얼마나 쟁쟁하는데 여기서 손흥민이
런던에 있는 몇 개의 중요한 클럽에서 날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공연 여긴 별 된 게 전부 다 저거예요. 공연장. 그 극장이죠. 그러니까 오페라나 발레를 공연하거나 아니면 콘서트 홀로 돼 있고 교회 같은 데서도 막 점심 시간에 막 연주하고 그래. 그게 일상화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유럽 사람 상대할 때는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정말 촌사람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뭐 라이온킹 이런 거 있죠. 이게 롱런 지금 뭐 40년째 하고 30년째 하고 있는 공연도 있어요. 그때부터 교수가 갔을 때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런 공연 예술에 대한 그런 지식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 영국을 이해하는데 역시 펍 술집인데 영국 사람들은 퇴근해서 가는 데가 어디냐? 자기 동네 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을 이해하려면은 특히 비즈니스맨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업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뭐죠? 여러분들이 몇 개는 알고 있는 BBC는 알죠. 테스코 알죠? 우리나라에 테스코 들어와서 영국의 가장 큰 슈퍼 체인이죠. 브리티시 가스, 쉘, 아고스, 보다폰, 와 엄청나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영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뭐 바이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뭐 저 나 다이슨에서 왔으니 다이슨이 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프랑스로 갑시다. 프랑스 주요 도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그 주가 나눠져 있죠. 주가 나눠져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축구 클럽이 그 주에 하나씩 다 있어요. 이번에 월드컵 우승한 파리 생제르맹, 예.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축구로 뭉쳐진 나라다. 유명 브랜드 여러분들 지금 요즘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샤넬 가방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제니가 샤넬 모델 됐나요? 프랑스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프랑스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요. 뭐 테팔, 에비앙, 뭐 엄청나죠. 까르띠에, 디오르, 입생로랑 여러분들이 명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화장품 뭐 이게 가서 갔는데 몰라 지금 우리 학생 저기 코스모프로 갔다 왔는데 거기 뭐 나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어디서 왔나 그런데 이거 뭐 이 사람 브랜드도 잘 모르면 안 된다 이게 상담할 때. 아, 이 사람은 어디서 왔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상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독일로 갑시다. 독일은 진짜 연방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연방은 아니고 연방? 독일, 영국도 연방이라고 봐야 되나? 독일은 진짜 연방이에요. 왜 그러냐면 독일은 통일된 지가 170년밖에 200년도 안 됐어요. 옛날에는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다가 하다 보니까 조각조각 나눠져 있던 주들이 전부 다 지금 연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분권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구도 뭐 독일 하면 이거 알아야 되겠고요. 독일 브랜드 엄청나게 많죠. 뭐 BMW, 벤츠, 뭐 메르세데스 벤츠 그 외에도 스포츠 브랜드나 제약 특히 제약 브랜드, 기계 브랜드, 보쉬 이런 데가 또 SAP는 뭐죠? SAP는 컴퓨터 프로그램 세계적인 회사예요. SAP가 이게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요즘 알고 가서 뭐 바이어를 만나야 되겠죠. 폴크스바겐, 네, 이 폴크스바겐은 뭐 아우디, 뭐 포르쉐 이런 거 있는데 이 폴크스바겐 그룹의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태리 갑시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통일 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0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때는 옛날 로마가 끝나면서 완전히 막 그 각자 군웅 할거 해가지고 다 독립국가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여기도 이태리도 굉장히 지역이 복잡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특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축구 클럽도 엄청나게 지역별로 많고 브랜드
역시 그 이태리 브랜드 많잖아요. 지금 유명한 프라다, 네, 이런 게 다. 그리고 저런 게 있어요. 질산더 알아요? 질산더라는 옷 브랜드가 있어. 원래 함부르크에 있는 옷장사 브랜드인데 이태리에서 샀어요, 그걸. 근데 질산더를 창업한 분이 여자분인데, 질산더라는 여자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업을 일으켰느냐? 질산더의 여자인데 여자친구, 레즈비언 여자친구의 남편이 굉장히 부자였나 봐. 그래서 그걸 막 밀어준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유럽 사람들 만나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나는 그러려냐 하고 생각하면 돼. 아, 이 사람들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브랜드들이 이게 영불, 독, 이태리 이게 막 서로 뭐 M&A 하고 해가지고 꼭 이게 어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뭐 이태리 회사였는데 지금은 독일 회사라든지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뭐 가방 회사들 최근에 굉장히 또 이태리에서도 많이 우리가 나오죠. 구두 회사라든지 이런데. 마지막으로 슬로베니아 갑니다. 이거 아름다운 슬로베니아 이런 교회가 있어요. 호수 안에 섬이 하나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슬로베니아 한번 가보세요. 슬로베니아 쬐끄만 나라입니다. 인구가 200만 명밖에 안 돼요. 안 되고 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GDP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교수가 쓴 그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대단한 사람. 우리도 이 사람들은 이태리, 독일, 러시아 이쪽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슬로베니아 사람들 한 2, 3개국어는 보통 한 3, 4개국어는 보통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말과 중국말은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에 하나 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교수가 그 써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보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혼하면서 슬로베니아 크리스탈을 뉴욕 백화점에 런칭시킨 거예요. 그 브랜드 이름이 로가스카 슬라티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싼,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슬로베니아 산 크리스탈이 얼마나 비싼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도 이렇게 상당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이 있더라 이거죠. 슬로베니아 하면은 스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슬로베니아 사람들을 만나면 스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키를 즐길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유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질문, 유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질문하세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재미가 별로 없지. 이제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질문 없어요? 다 알아버렸어. 아무거나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본부장이 한번 질문해봐. 뭐 추가적으로. 어디가 살기 좋냐? 역시 독일. 그러니까 그 주재원이 살기에는 독일이 참 좋아요. 독일은 요즘 우리나라도 그 지방 조례들이죠. 자치단체가 만든 조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굉장히 체계화돼 있죠. 모든 게 안정화돼 있는 나라고, 물가도 비교적 쌉니다. 물가 왜 싼지 알아요? 물류, 로지스틱 때문이에요. 로지스틱을 독일 사람들이 잘 해가지고 로지스틱에서 그 비용이 덜 나가니까 뭐 포도주든 맥주든 그런 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는 무지 올랐대요. 뭐가? 가스값이 3배가 올라버렸대. 그래가지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독일 사람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역시나 그 외국 사람이 살기에도 독일이 참 끄고
그 독일은 산이 없잖아요. 산이 없고 발트라고요. 발트. 그 나무가 우리 한국도 이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 숲이 그냥 쫙 있어가지고 그 숲에 그 풍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안정적으로 돼 있고 지금 뭐 독일에는 그런 연기 나는 공장은 거의 없어요. 다 중국이나 뭐 이런 데 한국에도 있고 이렇게 돼 버렸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좋은 나라더라는 거죠. 이제 그만할까요? 졸리죠? 힘들겠네. 그만합시다. 다음 시간 봐요. 네.